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ফু리에 계수를 이제 사용해서 간단한 이제 그 급수, 무한급수에 관련해서 활용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일종의 그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조금 더 엄밀하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선 그 오소고널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V가 주어져 있을 때 V의 서브셋을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S가 nonempty라고 할 텐데요. 자, nonempty 서브셋에 대해서 S의 pub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 있는 요 기호는 이제 우리가 수직을 나타낼 때 쓰는 기호죠. 그래서 perpendicular라는 이제 말의 앞글자를 따서 pub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spub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수직을 나타내는 기호라는 점에 이제 여러분들이 착안하면 spub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spub이라고 하는 집합은 S에 있는 모든 벡터와 수직이 되는 그런 벡터들을 원소로 하는 V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spub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V에 있는 모든 벡터인데요. 자, 어떤 벡터냐면 S에 있는 모든 벡터와 오소고널한 그런 벡터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spub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spub을 그러면 집합을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죠. 자, 벡터 공간 V에 있는 벡터 중에서 이렇게 쓸까요? 네. X라고 쓸까요? 여기를? 네. X하고 V가 0이 되는, 근데 S에 있는 임의의 그 벡터하고 매적을 했을 때 0이 되는, 즉 수직이 되는 그러한 x들을 모아둔 것을 spub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앞에서 썼던 집합기호와 동일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spub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계산해 보면 이것이 단순히 집합일 뿐만 아니라 V라는 벡터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가 됩니다. S가 V의 서브 스페이스가 되지 않고 S가 그냥 집합이라고 하더라도 spub은 항상 서브 스페이스, 즉 벡터 공간이 됩니다. 자,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벡터 공간은 인너 프로덕트가 주어져 있으므로 이 spub은 이것도 자체가 하나의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 spub을 우리가 S의 수직인 벡터들, S에 있는 모든 벡터와 수직인 벡터들을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해서 오소고널 컴플리먼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컴플리먼트는 이제 우리가 여집합을 얘기할 때 컴플리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오소고널 입장에서 S를 이제 보충하는 그러한 집합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소고널 컴플리먼트, 여집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수직 입장에서 S의 보공간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직교 보공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집합이라는 것은 그냥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네. 자, 조금 전에 spub이 그 서브스페이스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때 s는 반드시 서브스페이스일 필요는 없고 그냥 non-empty 셋이기만 하면 spub은 항상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자, 이것을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그 어떤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 서브스페이스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했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CRM 1.3을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0벡터가 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 x하고 y가 이 집합에 있으면, 여기서 이제 y를 이제 s에 있는 걸로 표기를 했으니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x1, x2라고 하죠. 그러면은 x1과 x2의 덧셈이 spub에 있고, 세 번째 x1이 spub에 있고, 그 다음에 c가 스칼라가 되면 c 곱하기 x1도 spub에 있다 라는 이 세 가지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S의 orthogonal complement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자세한 확인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서브스페이스가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orthogonal complement의 example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S를 0벡터 하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생각을 하죠. 자, 이때 spub, 즉 0벡터 하나를 가진 집합의 orthogonal complement는 어떻게 될까? 자, 그대로 써보면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S가 그 0벡터 하나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조건은 결국 뭔가요? (0벡터랑) 내적했을 때 0이 되는 그러한 x들을 다 모아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벡터가 되든 0벡터와 내적하면 0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V상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x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spub이 V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전에는 이제 뭐 가장 작은 어떤 집합을 생각을 한 것이고요. 이번엔 가장 큰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벡터 공간 V 전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V의 pub은 어떻게 될까? 자, 정의를 그대로 써보면 자, S 대신에 이제 V를 생각을 한 거니까 이런 것이죠. 자, 어떤 벡터 공간에 있는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내적을 했을 때 0벡터가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원합니다. X를. 자,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조건을 만족한 X는.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으로 이런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X하고 Y가 지금 0인데요. 그 0은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V상에 있는 임의의 벡터와 0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되고, 또 X라고 하는 어떤 벡터를 이제 고정을 시켰을 때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라면 이것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앞에서 6장 1절에서 확인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는 0벡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전체 벡터 공간의 pop, 즉 오르소고널 컴플리먼트는 0벡터 하나만을 가진 그러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R3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R3에서 그 E3 하나만을 가진 집합을 S를 생각을 하죠. 자, 이 S에 대해서 Spub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R3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보면 X축, Y축, G축이 있죠. 자, E3 벡터 여기 있는데 E3 벡터랑 수직인 벡터들은 전부 다 여기 XY 평면에 있는 그러한 벡터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계산을 해봐도 되는데 직관적으로 너무 뻔한 거니까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Spub이 XY 평면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이 오소고널 컴플리먼트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앞서서 좀 더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R3라고 하는 유클리디언 공간상에 그 평면 W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이 평면과 더불어서 한 점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점이고요. P.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처럼 그림이 처음부터 그려져 있어서 순서대로 좀 그림을 차근차근 그려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다시 그림을 그리죠. 자, W라는 평면이 있고요. 자, 공간상에 점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W가 평면인 거니까 원점이 원점을 지나는 평면을 생각하겠습니다. 평면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일종의 R3의 서브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P하고 이 W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distance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그것은 W상에 있는 이제 점들을 하나씩 생각해서 P하고 Q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고 Q를 이제 W상에 있는 점들로 이제 바꿔가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중에서 거리가 제일 작게 나오는, 즉 짧은 거리가 되는 그러한 점을 찾은 다음에 그 점과 P까지의 거리로서 점 P와 W라는 평면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벡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원점에서부터 P까지 이렇게 연결한 이 벡터를 Y라고 부르고요. 자, W상에 있는 한 점 Q하고 원점을 연결한 벡터를 U라고 한다면 결국 P하고 Q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거리는 Y라는 벡터에서 U라는 벡터를 뺀 벡터의 노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Q가 바뀌면 이제 U가 바뀌는 거죠. 자, Q가 바뀌면 U가 바뀜에 따라서 이 값들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어떤 점을 생각을 하면
가장 짧을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즉, 이것을 벡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Q라는 점이 W라는 평면상의 점이므로 U라고 하는 이 벡터는 W에 포함되는, 즉 W가 일종의 서브스페이스로 생각한다면 U는 이제 W에 속한 그런 벡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find U in W인데요. such that 거리가 제일 짧은 거니까 y-u 벡터의 노음이 가장 작은 거를 찾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조건, 이 노음이 가장 작게 되도록 하는 u를 찾게 된다면 뭐 이 그림에서는 아마도 p에서 w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싶을 것 같은데요. 자, 그때의 u가 바로 u하고 y 사이의 그 차이의 노음이 최소가 되는 그런 u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p하고 w 사이 거리를 계산을 하고자 한다면, 디스턴스를 알고자 한다면, 자, w에 속한 u 벡터 중에서 y-u 벡터의 노음이 최소가 되는 것을 이제 먼저 찾습니다. 즉,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W에 속한 벡터 찾는데요. 자, 요 값이 이제 smallest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장 가깝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y-u 벡터의 노음이라고 하는 것은 y하고 u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쓸 수 있는 개념인데, 자, 이 값이 가장 작다란 얘기는 y로부터 u가 제일 가깝게 있다 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표현 대신에 y에 가장 가까운 closest u를 w에 있는 벡터 중에서 찾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u를 찾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는 바로 이 u에 대해서 y-u 벡터의 노음을 택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림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차원 공간상에서의 기하학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u를 찾게 되면 지금 y-u라는 벡터를 g라고 할 때 이 g가 w하고 수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g가 y-u라고 할 때 w랑 수직이 되는데, w에 있는 어떤 벡터, 이 벡터하고도 수직이고요, 이 벡터하고도 수직이고, 이 벡터하고도 수직이죠. 즉, w에 있는 모든 벡터와 수직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도입했던 그 오르토고널 컴플리먼트를 생각을 해보면 w에 있는 모든 벡터와 수직인 거니까 g가 바로 w의 오르토고널 컴플리먼트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R3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일반적인 벡터 공간, 일반적인 inner product space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대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확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R3에서 생각한 이런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원점을 지나는 평면 W 혹은 R3의 서브스페이스 W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 P를 생각을 해서 점 P와 W 사이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원점과 그 P를 연결하는 벡터 Y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벡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는 결국은 W에 속하는 벡터 중에서 Y에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는 그런 문제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의 답을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리는 바로 이 U라는 벡터와 Y라는 벡터의 그 차이가 되겠죠. 차이의 놈.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익숙한 R3 공간상에서의 이제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G라는 벡터가 아마도 W에 있는 모든 벡터와 오소고날 하기 때문에 G가 W의 펍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일반적으로도 성립을 합니다. 자, 이러한 그림은 물론 이제 R3 상에서의 이제 그림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인너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이러한 그림을 좀 염두에 두면 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증명하는 것도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만 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자,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V가 하나 있고요. V에 그 서브스페이스 W를 생각을 하는데 V 자체는 유한 차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W, 즉 서브스페이스는 유한 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V는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고 거기에 서브스페이스 W가 있는데 W는 유한 차원입니다. V 자체가 유한 차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Y라고 하는 벡터는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원점하고 P를 연결한 이러한 벡터였는데요. 이러한 벡터는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W라는 서브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일반적으로 V라고 하는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속한 한 벡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W, 서브스페이스에 있는 벡터 중에서 Y와 가장 가까운 벡터가 있겠는가? 있다면 도대체 그 가까운 벡터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Theorem 6.6이. 자, Theorem 6.6에서 이제 보장하는 것은 W에 있는 벡터 중에서 Y하고 가장 가까운 벡터가 존재하고 그러한 벡터가 유일하게 존재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U, G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즉, Y를 W에 있는 벡터와 W 펍에 있는 벡터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G가 W 펍에 있었죠? 그리고 G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Y는 U 플러스 G가 되는 거죠. 결국 Y를 W에 있는 벡터와 W 펍에 있는 벡터의 합으로 지금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W가 이제 유한 차원 이제 벡터 공간이면서 지금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존재할 텐데요. 자, W에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U는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U는 Y, VI, VI입니다. 자, 이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푸리에 계수 얘기를 할 때 그 f로부터 g를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썼는데요. 자, 요게 지금 그 오소노멀한 그런 벡터들이었고요. 여기 있는 게 다름 아닌 f하고 이 녀석의 그 내적이었죠? 여기가 잠깐 좁은데,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꼴이 결국 여기 있는 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u는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니크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y를 w에 있는 벡터와 wpub에 있는 벡터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부터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w의 오스노멀 베이시스가 주어져 있으면 u를 계산하는 식까지 알려줬으므로 이 식을 이제 활용을 해서 y를 u 플러스 g로 표시할 수 있다를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어렘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w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렘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v1부터 vk를 w의 이제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잡겠습니다. 물론 이런 오소노멀 베이시스는 존재합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게 조금 정확한데요. 좀 더 네. 앞에서 난제로 finite dimensional inner product space가 오스노멀 베이시스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이 CRM 6.5였는데요. 지금 이제 W가 이제 그래서 제로 벡터 공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증명이 되기는 할 텐데, 자, W가 제로 벡터 공간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너무나 뻔합니다. 자, Y가 제로 벡터 공간인 경우에 CRM 6.6이 성립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U를 택할 수 있는 게 0벡터밖에 없기 때문에, 자, Y는 0 플러스 Y라고 쓰는 거죠. 즉, U가 0벡터고요. G가 Y 자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W가 0벡터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Wpub은 어떻게 되겠죠? 우리 앞에서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녀석이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G가 당연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W에 포함되는 벡터와 Wpub에 포함되는 벡터의 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니크하다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로 벡터 공간일 때는, 자, 임의의 스몰 y에 대해서 W에 있는 벡터와 Wpub에 있는 벡터 합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로 벡터가 아닌 경우에 이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럴 때는 CRM 6.5에 의해서 W에 대한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네, 쓰죠. There exists an orthonormal basis for W. 존재하죠. 그래서 그러한 orthonormal basis를 하나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V1부터 VK라는 집합이라고 두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orthonormal basis를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앞에서 한 것처럼, 자, u를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y는 이제 v상에 임의로 주어진 한 벡터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럼 g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y 빼기 u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u는 당연히 이제 vi들의 1차 결합인 거니까 당연히 얘는 w에 있습니다. w의 기저들의 1차 결합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제 g를 y-u라고 둔다면 당연히 y가 u 플러스 g는 될 텐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은 g가 w 펍에 있는 것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죠. 자, 우리가 확인할 목표는 g y-u가 w 펍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사실을 다음 순서대로 하죠. 일단 w의 베이시스에 있는 벡터들 v1부터 vk라고 했었죠. 여기 있는 v들과, 자, g가 w 펍에 있으려면 최소한 여기 있는 벡터들과 수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v1부터 vk들과 g가 수직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g하고 vj, 자, j는 당연히 1과 k 사이에 있는 j에 대해서, 자, g하고 vj를 이제 내적을 해보면,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보면, 자, y-u vj죠. 네, 그러면 y vj 마이너스 u vj입니다. 자, 뭐 이거는 더 간단하게 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자, 뒷부분 계산해 보면, 자, u가 뭐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y하고 vi, i가 1부터 k까지였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u가 되는 거니까, 자, 앞쪽에 이제 여러 벡터들의 서메이션이 되어 있는데, 자, vj랑 이제 인너 프로덕트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 리니어이기 때문에, 자, 이 결과는 i가 1부터 k일 때까지, 자, 개수 y, vi 나가고요. 이제 이 녀석하고 이 녀석 vi하고 vj를 내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개수죠. 개수가 나가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값은 i하고 j가 다름이 0이 되므로 이 서메이션은 이제 i하고 j가 같은 경우, 즉 여기가 j인 경우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대신 j인 경우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는 다 0이니까 y, vj, 여기는 vj, vj가 되죠. 자, 근데 여기 있는 v1부터 vk가 오소노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은 1이 되고요. 따라서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을 빼면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v1부터 vk하고 모두 수직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벡터들이 w에 있는 벡터들을 이제 모두 만들어내는 그런 기저 역할을 하는 벡터가 되기 때문에 다음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과 내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성분에 대해서는 conjugate linear니까 서메이션은 이제 각각 전체를 이제 분리를 가능한데, 이제 여기 상수가 이제 컨주게이트로 나가는 것만 이제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이 j에 상관없이 다 0이 되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이 전체 서메이션이 j에 상관없이 0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W에 있는 벡터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W에 있는 모든 벡터와 G가 수직이라는 뜻인 것이죠. 따라서 G가 W 펍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G가 W 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 Y라는 벡터를 W에 있는 벡터와 W 펍에 있는 벡터의 합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 자, 이러한 방법이 유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죠. 즉, U하고 U'은 W에 있고요. G하고 G'은 W 펍에 있는 벡터인데, U 플러스 G로 Y를 표현할 수도 있고 U 프라임 플러스 G 프라임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이 U랑 U 프라임이랑 다루면서 혹은 G랑 G 프라임이랑 다루면서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자, U 프라임을 넘기면 U 마이너스 U 프라임 이퀄, 자, G가 이제 왼쪽으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되죠. 자, U하고 U'은 W에 있는 벡터들인데, 따라서 W에 있는 벡터의 차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W에 있습니다. 반면 G하고 G'은 W 펍에 있는데, 이 녀석도 하나의 서브스페이스죠. 따라서 G'-G도 W 펍에 있습니다. 즉, 요 벡터하고 요 벡터는 같은데 앞쪽에 있는 벡터를 기준으로 하면 W에 있고 뒤쪽에 있는 벡터를 기준으로 하면 W 펍에 있으므로 이 벡터는 W와 W 펍에 공통으로 있는 그런 벡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W와 W 펍에 공통으로 있는 벡터는 0벡터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잠깐 생각을 해보죠. 이 뒷부분입니다. 자, 즉 어떤 x라는 벡터가 w와 w 펍에 있다면, 자, x가 w 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까요? y. 자, x가 w 펍에 있으므로 w에 있는 임의의 벡터와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는데, 자, w에 있는 어떤 벡터랑도 수직이 되는데, 특별히 x 자체도 w에 있으니까 y 대신 x를 택한 것도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가 0벡터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w와 w 펍의 인터섹션은 이제 0벡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u 이퀄 u 프라임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0벡터니까 g 프라임하고 g도 같아져야 됩니다. 즉, 이와 같은 조건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유니크하게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CRM 6.6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CRM 6.6에서 이제 알려주는 바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도입했던 이러한 이제 평면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던 건데요.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주는지를 CRM 6.6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y라는 벡터를 w에 있는 벡터와 w 펍에 있는 벡터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u라고 하는 벡터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u가 w에 있는 벡터 중에서 y랑 가장 가까운 벡터라는 겁니다. y에 가장 가까운. 그런데 가장 가까운 게 여러 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생기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면, 가장 가깝다는 얘기는 y-u
벡터의 노음이 가장 작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벡터를 생각을 하는 것보다. W에 있는 U 말고 다른 벡터 어떤 거를 생각을 하더라도 Y하고 X 사이의 그 거리는 Y 빼 U 사이의 거리보다는 오른쪽에 같거나 크다라는 겁니다. 즉 이 녀석이 제일 가깝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한다라는 게 U가 가장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가장 가까운 게 사실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y-u 하고 또 다른 W에 있는 벡터 뭔가가 더 있어서 U' 하고 이제 y 사이에 이제 거리가 두 개 같게 되면 U하고 U'이 둘 다 이제 가장 가까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유니크 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만일 이렇게 되면 U하고 U'은 다를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즉 이러한 부등식이 만일에 등식이 성립한다면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X가 U와 같은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등식에서 이퀄리티가 될 필요충분 조건은 X가 U랑 같은 경우 말고는 없다 라는 내용이 유니크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앞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y를 u 플러스 g로 이제 표현을 먼저 하죠. w고 g는 w 포함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벡터 x 생각합니다. 그림을 이제 여기다 같이 그리면, 자, y라는 벡터가 있을 때, 자, CRM 6.6에 의해서 그 u와 g의 합으로 지금 표시한 거고요. u는 w에 있고 g는 w 펍에 있습니다. 자, 이때 다른 벡터 w에 있는 다른 벡터 x를 생각을 해보면 y하고 x 사이의 거리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 벡터의 이제 길이가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요 벡터를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y 빼기 x 벡터의 이제 거리를 생각을 할 텐데, 자, 이 녀석은 자 y 대신에 u 플러스 g로 표시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u 마이너스 x 플러스 g로 이렇게 써보죠.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은 u 빼기 x는 이제 요 벡터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w 안에 있습니다. x하고 u가 w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g는 이제 w 펍에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파란색이랑 여기 올라가는 g 벡터는 서로 이 그림을 보면 수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앞에서 얘기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어떻죠? 서로 지금 u 빼기 x는 w에 있고 g는 w 펍에 있으므로 u-x라는 벡터와 g는 서로 수직입니다. g가 w에 있는 모든 벡터가 수직이 되는 거니까. 자, 이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두 벡터의 합의 노음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확인해 본다면,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x1과 x2가 그 수직이고
수직이면 x1 더하기 x2의 벡터의 노음의 제곱은 정의에서 x1 플러스 x2 x1 플러스 x2인데, 자, 내적을 해보면 x1 내적과 x1 x2 그 다음에 x2 x1 더하기 x2 x2가 생기겠죠? 리니어리티를 사용을 하면. 자, 그러면 얘는 이제 x1의 노음의 제곱이고요, 얘하고 얘는 오소고날 하니까 0이 되고 남는 거는 뒷부분 x2의 노음의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서로 수직이니까 더한 거의 노음의 제곱은 각각의 노음의 제곱과 같습니다. 각각의 노음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당연히 g의 노음의 제곱은 이제 뭐 0 이상일 테니까 거꾸로 u-x 노음의 제곱은 0 이상일 테니까 g의 노음의 제곱보다는 이쪽이 더 크겠죠? g가 결국은 뭐였냐면 더해서 y가 되는 녀석이니까 g를 써보면 y 빼기 u가 되겠죠? 그래서 요 벡터의 노음의 제곱은 이거보다는 같거나 큽니다. 이쪽이. 따라서 제곱을 없애면 y-x의 노음이 y-u의 노음보다는 항상 같거나 큽니다. 어떤 w에 있는 벡터 x를 생각을 하더라도. 자, 그런데 이제 유니크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등호가 성립할 표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x의 노음과 y-u의 노음이 같은 경우, 즉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하죠. 이때 x는 당연히 그 w에 있는 어떤 벡터를 택했더니 노음이 같아졌다 라고 하면,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부등식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y-x의 노음의 제곱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같은데, 이제 이 조건으로부터 y-x의 노음의 제곱은 결국 y 빼기 u의 노음의 제곱과 같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녀석이 결국 얘랑 같은 겁니다. 자, 따라서 자, 얘하고 얘랑 같은데 얘가 얘랑 같은 거니까 캔슬 시키면 u-x의 노음의 제곱이 0이 되고, 따라서 u-x가 0벡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렇다면 x가 u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즉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x가 u인 경우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f and only if니까 반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반대는 근데 쉽습니다. x가 u이면 당연히 y-x의 노음과 y 빼기 u의 노음, y-u의 노음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부등식의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겠습니다. 즉 이퀄리티가 성립할 표충분 조건은 x가 u가 같은 경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콜로리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 콜로리에서 이제 생각하는, 아니면 세어렘 6.6에서 생각하는 그런 u라고 하는 벡터의 의미가 이제 콜로리에서 결국 가장 가까운 그런 벡터를 의미하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u를 y라는 벡터를 w의 상의 벡터로 직교 사형 혹은 정사형이라고도 부를 텐데요. 정사형을
이제 내린 것이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orthogonal projection 이라고 하겠습니다. Y의 orthogonal projection인데 어디 위로? W 위로의 orthogonal projection이다. U를 Y랑 가장 가까우면서 W에 있는 그런 벡터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rthogonal projection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50분이 된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orthogonal projection의 정의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것을 활용한 몇 가지 example 및 그리고 추가적인 theorem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